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그래 둘째 왔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차도 안 막히고 괜찮았어요. 근데 중요한 가족 회의라니 무슨 일이에요? 혹시 큰일이라도 난 건 아니죠? 운전하면서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큰 일은 아니고 우리 둘째 며느리랑 꼭 상의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른 거야. 그래요? 그럼 그 상의할 일이 뭐예요, 어머님? 아이고, 오자마자 숨 넘어가겠다. 자, 일단 이거 한 잔 마셔봐. 영지버섯으로 우린 차인데 네가 요즘 손발도 차고 피곤하다길래 일부러 구해왔어. 면역력에도 좋고 피로회복에도 최고라잖니. 이따 잊지 말고 한 주전자 다 가져가라. 어머, 어머님 드시지 뭘 이런 걸 다 챙기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 둘째가 요즘 집안일도 챙기고 신경을 많이 쓰잖아. 지난번 전주 이모 상 났을 때도 조의금까지 챙겨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생각도 깊고 배려심도 많고 정말 내가 며느리 복이 많은가 봐. 에이, 아니에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 일 한 거죠, 뭐. 근데 어머님, 괜히 이렇게 비행기 태우시니까 왠지 수상한데요? 혹시 저한테 부탁하실 일 있으세요? 응? 사실은 미경이 일 때문에 그래. 아가씨요? 아가씨가 왜요? 미경이가 지난번에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어. 어머, 정말요? 전에 만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얘기 들어보니까 만난 지 몇 달 안 됐다더라. 아휴, 그런데 그 기집애가 덜컥 애를 가졌지 뭐니? 정말요? 세상에. 아니,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급하게 결혼을 시키려 하는데 다행히 남자 쪽에서도 결혼하겠다고 그 부모님들도 그냥 시키자더라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요즘 세상에 책임지는 남자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 그건 그런데 애들이 지금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잖니. 남자애는 배달일 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고 그 집 사정도 그리 넉넉하지가 않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집을 해줄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말인데 너 전세 준 아파트 있지? 그거 올해 만기를 하지 않았니? 네, 그렇긴 한데 그 아파트는 왜요? 애들 살림은 차려줘야 할 것 같고 부모들은 능력이 없으니 어쩌겠니. 그래도 형제자매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어? 나도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잘 아는데 그 아파트 당분간만 애들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는 그 정도 여유는 되잖아. 네? 그건 안 돼요, 어머님. 거기 전세금이 2억 5천인데 그거 빼주면 저희 정말 빈털털이 돼요. 둘째 너희는 그래도 둘 다 번듯한 직장 다니고 연봉도 꽤 되잖아.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니. 근데 미경이는 곧 배가 불러서 일도 못하고 차위는 배달 일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 나는 형편이야. 어떻게든 집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니? 공짜로 달란 것도 아니고 남자 쪽에 청약 넣은 게 있다더라. 애 낳고 자리 좀 잡을 때까지만 살게 해주자. 그 다음엔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되잖아. 오빠 세연이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네가 한번 도와주면 애들이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 아니, 어머님, 정말 곤란하게 왜 그러세요? 저희 그 돈 결혼하고 쓸 거 안 쓰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거예요. 2억 5천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그 큰 돈을 그냥 잊으라고 하시면 너무하죠. 그리고 첫째 형님도 있고 막내 동서도 있잖아요. 왜 저희만 아가씨를 도와야 하는 건데요? 첫째는 작년에 무인 카페 차렸다가 폭삭 망했잖아. 막내는 회사가 어렵다며 연봉도 동결됐다더라. 그래도 너희가 형제들 중에 제일 사정이 낫잖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어머님, 이건 너무 무리한 부탁이세요. 저희도 그 자금으로 계획해둔 일들이 있고 아가씨가 언제 자리 잡고 이사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작할 여력이 안 되면 그냥 작은 집에서 시작하면 되죠. 요즘은 오피스텔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요. 미경이가 애 낳고 키우려면 그래도 방 3칸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오피스텔에서 어떻게 신혼살림을 차리라고 해. 얘 둘째야. 내 얼굴 봐서 통 크게 좀 생각해주라. 너는 잘 모르겠지만 미경이가 둘째 오빠를 정말 잘 따랐어. 둘이 얼마나 각별한데. 둘째도 막내 동생 공생하는 거 보기 싫을 거야. 이럴 땐 네가 척하고 내놓으면 둘째가 널 얼마나 고마워하겠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어머님. 아가씨 결혼하는데 도리는 다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너무 무리한 부탁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전세까지 빼서 도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아니 시애미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정말 1억이야?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도와주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그러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휴 정말. 어머님,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남편한테 오늘 전화하셨다고 하던데 정말 아버님 생신에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래 이번에 우리 둘이 바람 좀 쐬고 오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할 일 해라.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미리 좀 들를까요? 이번에 아버님 외투 하나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같이 가서 옷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됐다. 요즘 네 시아버지 기분이 별로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그래도 그냥 넘어가긴 좀 그런데? 내가 됐다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있어.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까 형님이랑 통화했는데요. 지난주에 집에서 아버님 생신 잔치하셨다면서요? 동서랑 서방님도 오셨다던데 왜 저한테는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얼굴 보기 불편해서 그랬다. 요즘 우리 사이가 웃고 떠들 분위기는 아니잖니? 네? 설마 어머님
아가씨 아파트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려운 부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임신한 시누이가 길바닥에 나 앉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냐? 이렇게 시댁일에 무심하고 냉담한 며느리를 내가 무슨 마음으로 보겠니? 됐다. 앞으로 둘째 며느리는 없는 셈 치고 살련다. 너도 그런 줄 알고 네 마음대로 살아. 아니 어머님, 도저히 들어드릴 수 없는 부탁을 해놓고 그걸 거절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게 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야? 여유 있는 너희가 마음 크게 쓰면 될 일이지. 어차피 전세금으로 들어온 돈 나중에 다시 받으면 되잖아. 아파트를 공짜로 달란 것도 아니고 신우가 몇 년만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야박하게 굴 일이냐? 어머님, 생돈으로 전세자금 빼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돈 은행이나 증권사에 넣어두면 이자도 꼬박꼬박 붙는 자금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를 아가씨한테 내주면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잖아요. 결국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려운 일인 건 알지만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하겠니? 가족이라는 게 뭐야? 형편되는 사람이 조금 보태주고 밀어주는 거지. 내가 보기엔 네 남편도 속으로는 이미 허락했을 거다. 네 눈치 보느라 말을 못하는 거겠지. 정말 너무한다. 그렇게까지 냉정해야겠니? 배불러오는 신우가 얼마나 힘든데 안쓰럽지도 않냐? 어머님, 그냥 방 2개짜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시작하라고 하세요. 보증금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걔는 좁은 데서 못 산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최소 30평은 돼야 살림 넣고 살지. 암튼 둘째, 네가 이번에 결단 안 내리면 시댁 식구들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걸로 알겠다. 나도 이제 너 가족으로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마음 바뀌면 연락해라. 전화 끊는다. 좋았어요. 아, 네. 어서 와요, 아가씨. 내가 밥 한번 해주고 싶어서 오라 했어요. 바쁘면서 무슨 밥을 다 해준대요? 그래도 아직 입맛 있을 때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서요. 조금 지나면 입맛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감사히 먹을게요. 근데 와, 새언니네 집이 원래 이렇게 좋았어요? 이거 리모델링 다시 한 거죠? 네, 맞아요. 작년에 리모델링 했어요. 이 정도 평소 리모델링 했으면 돈 꽤 들었겠는데요? 역시 새언니 능력자 많네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파트가 워낙 낡아서 큰맘 먹고 한 거예요. 그나저나 어머님은 아직도 기분 안 좋으세요? 제 전화도 잘 안 받으시던데. 우리 엄마가 원래 한 번 싫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봐요.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제가 말하긴 좀 민망한데 그냥 새언니가 한 번만 힘 좀 써주면 안 돼요? 네? 새언니 전세 아파트 말이에요. 그거 그냥 제가 살게 해주세요. 공짜로요? 그럼요. 제가 돈이 어딨어요? 거의 진짜 땅꼬지라니까요. 태연이는 잘 살아서 모르겠지만 오갈 데 없는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세연이 도움이 진짜 필요해요. 아가씨, 그냥 형편에 맞게 시작하세요. 두 사람 다 젊은데 뭐가 걱정이에요? 저희도 결혼할 때 형편에 맞춰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고생스럽지만 하나씩 늘려가며 사는 재미도 있다니까요. 전 싫어요. 오피스텔은 너무 좁단 말이에요. 매달 월세 내는 것도 부담이고요. 애 태어나면 그 좁은 데서 어떻게 키워요? 세훈님 몇 년만 정말 좀 봐주면 안 돼요? 우리 청약 넣었고 당첨되면 바로 나갈게요. 네? 진짜 부탁드려요. 미안한데요, 아가씨.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가씨는 누가 간곡히 부탁한다고 아파트 줄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세훈이 아파트를 달랬어요? 그냥 잠깐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있으면서 꼭 두 채나 주고 있어야겠어요? 세훈이 그렇게 안 받는데 생각보다 욕심 많네요. 아니, 아가씨.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비난받을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됐어요, 됐어. 엄마가 혹시나 해서 가불하길래 왔는데 역시나네요. 알았어요. 이참에 연 끊고 살죠 뭐. 도움도 안 되는 새언니 있어서 뭐해요? 내가 결혼을 하지 말든가 해야지. 진짜 짜증나. 너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올 셈이니? 아가씨 아파트 주라는 말씀이시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내가 여기저기 다 긁어보니까 한 5천 정도는 마련이 되더라고. 일단 그거 보태서 애들 거기서 좀 살게 하자. 나도 진짜 최선을 다한 거야. 더는 방법이 없어. 어머님, 진짜 곤란해요. 전세금이 2억 5천인데 5천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가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네?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돈이 없잖아, 돈이. 있는 네가 좀 봐주면 안 되겠어?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굴 일인가? 어머님, 이건 정말 억지세요. 저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왜 엉뚱한 사람한테 그 짐을 지게 하시려는 거예요? 뭐, 짐? 넌 가족이 짐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시애미가 이렇게까지 부탁했는데도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돈 좀 있는 네가 손 한번 내밀면 될 일을 그렇게 꽁하게 굴 필요가 있냐고. 됐어. 이제 나도 너 가족으로 안 본다. 앞으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자,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서류 봉투는 뭐야? 이 사진들은 또 뭐고? 이거 성태 아니니? 근데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야? 왜 성태가 낯선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거니? 설마
성태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네, 맞아요. 가정 있는 어머님 아들이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웠어요. 저를 속이고 반년이나 만났다가 2달 전에 저한테 딱 걸렸죠. 이 사진들은 제가 모아놓은 증거고요. 아니 그게 사실이야? 정말 성태가 바람을 피웠단 말이니?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미 남편도 다 실토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열받고 억울해서 가족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려고 했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복도를 12바퀴나 돌았다니까요? 그래도 어머님 아들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용서해줬거든요. 어떻게든 잊고 살아보자.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싶었죠. 근데 이제는 어머님이랑 아가씨 때문에 용서하려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남편은 어린 여자랑 바람 피우고 시댁 식구들은 아파트 내놓으라고 들들 볶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아들 반품한다고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성태가 대체 왜 그런 짓을 난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속마음을 드러내주셔서 저도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 집안과 계속 엮이면 평생 고생만 하고 속만 썩일 것 같다는 걸요. 어머님, 저희 그냥 갈라설 겁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빠짐없이 받을 생각이고요. 자 잠깐만 둘째야 아니 용서했다며 용서를 했는데 왜 또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요, 이게 가만 보니까 남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 등골 빼먹고 속 태우는 건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전 할 말 다 드렸고 조만간 남편이랑 이혼 절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아니 둘째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잘못했다. 아파트는 안 줘도 돼. 응? 애들 그냥 형편되는 대로 살게 할게. 둘째야. 신우살 아파트를 마련하라는 시어머니의 억지에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해하고 양보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답이 없다는 진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람 피운 남편과 억지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까지 전부 제 인생에서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지금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만약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엉망이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